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를 향한 집착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는 취임 전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언급해왔습니다. 2025년 말에는 그린란드 전담 특사까지 임명하며 이를 공식 정책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이 즉각 반발했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린란드일까요?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의 약 80%가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인구는 6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의 사람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자원적 가치는 막대합니다. 북미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이 섬은 냉전 시기부터 미소간 전략 요충지로 활용돼 왔습니다. 현재도 북극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됩니다. 표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그린란드 북서부에는 미군의 조기 경보 레이더와 우주 감시 기지가 운영 중입니다. 툴레 공군 기지입니다. 냉전 시절부터 운영해온 전략 거점입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의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를 감시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북극권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권에 군사기지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쇠빙선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극 해저에 국기를 꽂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북극은 우리 땅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도 자신을 금북극 국가라고 부르며 북극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빙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움직임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린란드에는 대규모 히토류, 우라늄,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산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합니다. 미국은 이 의존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해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를 확보하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미사일유도 장치 모두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이 자원을 중국이 독점하면 미국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린란드가 그 대안입니다. 우라늄도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에 필요한 자원입니다. 미국은 우라늄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린란드에서 우라늄을 확보하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석유와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해저 자원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수력 매장량만 해도 엄청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요소는 북극 항로입니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 항로는 새로운 글로벌 물류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활용하면 기존 수에즈 운하 대비 운송거리를 약 3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시간도 줄고 연료비도 줄고 운송 비용도 줄어듭니다. 이 항로의 입구에 해당하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통제할 경우 미국은 향후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관문을 줄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입니다. 중국이 1대1로의 북쪽 축으로 빙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면 중국의 북극 진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린란드는 전략적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대서양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가깝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이 그린란드에 기지를 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공개적으로 국제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동맹국 영토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입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동맹국 영토를 노골적으로 탐내는 건 동맹의 기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덴마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총리는 그린란드는 팔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미국 편입을 거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덴마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력이나 경제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건 동맹국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단순히 덴마크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서방 동맹 전체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안이 된 셈입니다. 나토는 집단방위 조약입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방어합니다. 그런데 나토의 맹주인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를 위협하는 겁니다. 나토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립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가 중국과 대만 정세와도 맞물린다는 점입니다. 일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울수록 중국 역시 대만 문제에서 유사한 논리를 강화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이 동맹국 영토를 탐내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이를 비판하며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문제에서는 미국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잣대입니다. 중국은 이걸 지적하며 미국을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국제 질서는 규칙 기반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강대국이라도 함부로 다른 나라 영토를 탐낼 수 없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질서입니다. 미국이 이 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그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일관됩니다. 미국 본토와 가까운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린란드, 중남미, 북극권을 하나의 안보 벨트로 묶는 이 전략은 멀로주의의 현대판입니다. 멀로주의는 19세기 미국의 외교 원칙이었습니다. 서방군은 미국의 영향권이니 유럽 열강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를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파나마우나 베네수엘라 모두 미국의 안보 벨트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미국의 방어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경쟁국의 접근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계산으로 해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서반구에 진출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주변을 안전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동맹국을 위협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건 결국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토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동맹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외교적 비용과 동맹 균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미 미국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미국 무기 구매를 줄이고 유럽 자체 방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합니다.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토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다수는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에는 긍정적이지만 미국 편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은 원하지만 미국 식민지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확대해왔습니다. 덴마크로부터 점점 더 독립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국 편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누이트 문화, 언어, 전통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 편입되면 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주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린란드의 미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국제 질서와 지역 주민의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혹은 협상 카드로 끝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큰 소리 치다가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지만 나중에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을 멕시코 돈으로 짓겠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도 협상 카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전담 특사까지 임명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지하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겁니다. 직접 병합이 안 되면 경제협력이나 군사협정을 통해서라도 통제권을 높이려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은 섬을 둘러싼 논의가 이미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관계, 나토의 미래, 국제 질서의 원칙, 자원 패권 경쟁, 북극 지배권 모두가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이 모든 걸 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그린란드를 손에 넣을까요? 덴마크가 계속 버틸까요? 그린란드 주민들이 독립을 선택할까요? 유럽이 미국과 결별할까요? 나토가 무너질까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싸움은 21세기 패권 경쟁의 축소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